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경의 최수식에 불만난 중국어선 그야말로 해적이 따로 없는 불법적 기풍에 우리가 지금 오후가 없이 정말 모닥불을 해가지고 속수무책인 어민들 완전히 망했다. 중국어선 불법적 막아달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막한 실정입니다. 서해오도 어민들의 절규, 피해 어민들 전원, 환경시위 예고, 해경의 최후, 중국어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책. 하지만 그 실효성은 과연? 우리나라께 어구가 좀 좋다 보니까는 이걸 싹쓸이 작업해가 끌어갑니다. 어구까지 싹쓸이 해간다는 중국어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저걸 안 하고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들어가도 조업할 수 있는 여건, 보장도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서해오도 어민의 실제 피해 상황과 해경의 특별 단속 계획에 대해 직접 들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동한마 하종대입니다. 완전히 망했다. 한마디로 거지다. 때로 몰려와서 고기들을 싹쓸이해가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 두 손 두 발 다 든 어민들의 토로가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오도 어민들과 그 가족들이 선박 150여 척을 이끌고 대청도에서 여의도까지 이르는 대규모 해상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이 사상 초유로 이토록 절규하는 이유와 실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윤직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위원장, 여인태 해양경비과장, 고정현 사회부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고정현 기자. 예. 자, 서해오도 어민들이 내일 대대적으로 상경시, 그러니까 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까지 여의도까지 올라오는 아주 사상 초유의 그런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 이 서해오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가 내일 오전 9시 대청도를 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백령도와 대청도, 이 소청도에 있는 어선을 모조리 모아서 이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여의도에서 이 해상 시위를 벌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예. 이 백령도에서 60척, 대청도에서 76척, 이 소청도에서 20척, 약 150여 척의 배에 이 주민들 500여 명이 승선을 해서 네. 여의도에 도착한 뒤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서 이 정부 차원의 중국 불법 조업 단속 이 방안 마련과 이 주민들의 이 피해 보상과 생계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 시위, 이 대규모 이 배로 하는 해상 시위가 이 전례가 약간 드물고 예. 이 해경 쪽과 이 주민들이 이 물밑 접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해경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 주민들도 이 해경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후 5시부터 지금부터 대청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안대로 150여 척의 저게 배를 올지, 타고 아니면 예. 잘 합의가 돼서 안 올지 예. 현재로서는 결정이 안 된 상태군요. 예, 하지만 이제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더라도 네. 바닷길이 막히더라도 여객선을 타고서라도 주민들이 서울을 찾아서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하겠다. 국회 천막 농성도 불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윤직 위원장님. 자,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예. 자, 150척이 올라온다. 그러면 서해오도의 전체 어선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서해오도의 한 60%. 60%. 예, 한 70% 되겠네. 연평도. 한 그럼 한 250척 정도 갖고 예, 있는데 예. 150척이 올라오는 거다. 예, 예. 엄청나게 많은 참여 인원이네요. 예, 예. 와. 자, 고정현 기자. 예. 인천시 의회에서도 지금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시의원의 발의가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김경선 인천시 의원, 이제 옹진구가 지역구인데요. 이분이 발의한 이 중국어선 불법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내일쯤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결의안 내용을 보면은 이 중국 어선들이 어민이 설치한 어구를 절취하고 훼손까지 하고 있으며 이 치역까지 싹쓸이하는 행태를 통해서 이 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그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응 조치와 이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서해오도 어장을 좀 넓혀달라. 네. 그리고 어업 지도선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인천시 의회까지 그리고 이 주민들이
이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계획한 이유는 정부의 대책안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어떻길래 그렇게 미비합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 네. 20일 이 정호원 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네. 이 정부는 이 불법적 단속 강화와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마련해 놨는데요. 네. 이 3,000톤급 대형 함정과 헬기,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기동 전단을 구성해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겠다. 그리고 이 무허가 중국 어선을 몰수하고 폐선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져 나가겠다. 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이 정부안을 보면은 이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네. 이 주민 아까도 나왔지만은 현재 중국 어선들이 예전처럼 물고기만 싹쓸이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까지 다 파괴해버리고 쓸어가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정부 안에는 전혀 없다. 이런 결국 정부안을 뜯어보면은 앞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만 있을 뿐 이미 엄청난 피해를 당한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하나도 없는 상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곽인주 위원장님. 예. 지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형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저희 지금 하루와 이틀이 된 일은 아니고 네. 한 10한 5년 전부터 계속 그런 형포가 있었는데 예. 우리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 대사관까지 가서 우리가 시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래 와서 더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해경이 해체된다는 이유로 예. 그래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더 많이 오고 거의 저 중국 어선들끼리 통신도 한답니다. 해경 해체가 되니까 지금 우리 불법화로 가자. 그리고 아하. 그리고 해경이 해체된다니까 우리 이때다 하고 가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풍랑주의보 내리면 우리 어선이나 네. 해경은 바람이 높으니까 가질 못하는데 그 틈을 통해서 야간에 예. 몇백 척이 와서 그냥 싹 그냥 나가는 거예요. 풍랑주의보가 내리더라도 중국 어선들은 그냥 들어옵니까? 위험한데도? 예. 예. 우리가 아까 서해 5도에 갖고 있는 어선이 대략 한 250척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중국 어선들이 서해 5도로 몰려오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히는 몰랐는데 뭐 1000척이다 하고 600에서 700척이라고 하는데 600에서 700척. 엄청납니다. 아무튼. 엄청나요. 예. 한 그룹을 짓는 게 6, 700척이고 그런 그룹이 6개에서 한 7개씩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아무튼 우리가 보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데 구름대처럼 몰려다닌다. 너무 많이 오니까. 예. 지금 화면을 보면은 중국 어선하고 한국 어선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평균 10톤에서 15톤, 중국은 30톤에서 50톤. 아니, 우리 배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좀 우리 배 왜 이렇게 아니 우리 저것도 예. 큰 배입니다. 우리 거의 다 5톤 미만이 많고. 5톤 미만이 더 많다. 그리고 저 중국 배는 저기 지금 저 배도 잘하네. 그 배 한 100톤씩 다 넘습니다. 중국 배들도. 그렇습니까? 예. 우린 지금 배 척수만 그렇게 숫자면 많았지 배가 적어요. 10톤 넘는 배가 연평도 배들 많아도 우리 백령대천 몇 배 안 됩니다. 예. 10톤에서 15톤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해경에서는 저기 해경 통계인데 10톤에서 15톤에 실제로 평균 10톤 이상 되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배는 너무 적은가 봐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 우리나라 서해 5도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들은 주로 연안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비교적 톤수가 적은 중국 배는 서해를 다 건너오는 큰 배들이고 우리 배는 연안에서 고기 잡는 배다. 예, 그래서 아마 톤수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걸로. 자, 중국 배들이 600척, 700척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어로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기들이 좀 띄엄띄엄 있어야 고기 더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저희 지금 현재는 조직이 개편돼서 저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매년 한 400에서 500여 척 정도의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업 질서도 지금 확립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데 중국어선들이 집단적으로 조업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나 다닐 경우는 과거의 해경 함정들의 단속에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또 저항 목적으로 몰려다니는 걸로 저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도 나왔던 연환계 같이 배와 배끼리 묶어서 우리 해경의 단속을 저항을 해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집단 조업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곽 위원장님. 예.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어떤 꽃게, 예. 지금 이제 꽃게철이죠. 예. 꽃게를 그냥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 만들어 놓은 어구를 훼손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도 많다면서요. 예, 그 우리가 우리 백령대청 의장은 특정 지역에 가지고 박스도 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좋은 목적이 홍어, 꽃게, 예. 우룩해가지고 분산해서 하는데 얘들이 와서 하는 것이 어구도 우리 뽑아가고 우리 의장을 그냥 끌고 가니까 아, 어장에 있는 통발이라든지 어구를 그냥 쌍끌이 어선으로 예, 다 끌고 예. 그냥 가져가 버린다. 예, 예. 고기만, 그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고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이, 어구까지 같이 가져간다. 그게 큰 문제지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나요, 중국에?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다 가지고 못하게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지금. 예, 고정현 기자. 우리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가 입는 그 피해가 상당히 많죠.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012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잡은 수산물 총 생산량의 20%에 네.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중국 엄청나네요.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통해 게다가 연근의 어업으로만 따진다면 우리 가까운 이 바로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연근의 어업만 따진다면 61.9%니까 엄청난 양. 우리가 잡는 양보다도 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잡는 양이 더 예, 많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네요. 예, 자,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어민들이 저희가 직접 사전에 녹취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만, 그 어구 피해만 지금 한 20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업을 다 못했잖아요. 조업을 못한 피해는 엄청나죠. 전체 우리 어민들의 빚은 뭐 전체가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어구의 피해는 피해지만 그거 지금 잡지를 못해가지고 손실을 보한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 어구를 다 싹쓸이해 갔으니까 잡지를 못해서니까 그 피해는 엄청난 거죠.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 어선을 보호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중국 어선들이 점점 더 심해져요. 어구 피해 손실을 본다면요, 지금 현재 약 한 20억이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구가 손실됐으니까 11월 달에 조업을 못했잖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조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서민의 생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11월 초에는 중국 어선이 뭐 8,900척이 때려와가지고 우리 어장에 와가지고 설치해놓은 넣어놓고 다 싹 끌어간 것 아닙니까? 그 배들은 크잖아요. 이 중국 배들이. 하고 우리 그 어선들은 약 5톤에서 7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 어선은 뭐 70톤, 80톤, 100톤짜리 게 있으니까 그 배들이 달려들게 되면 우리 배들 뭐 박으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조업하다가 그 배들 오면 도망와야죠. 때로 몰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자, 곽 위원장님. 예. 지금 두 어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어구, 뭐 통발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훼손해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예. 11월 동안에 아예 어로 자체를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냥 배만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예. 현장에 나가 있는 어구가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작업을 하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두 어민들 얘기면 그래서 빚도 많이 져 있다. 뭐 20억 빚진 곳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니, 그럼 20억, 그 어구 피해가 20억이라는 얘기죠. 아, 어구 예. 피해만 20억이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좀 못한 걸 따지면 몇십억 되고, 예.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농협에서나 수협에 대출 받은 걸 이제 이자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기잡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한 50% 이상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중국 어선들은 예. 우리나라 어선들하고 달리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뭐 고기를 잡아간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하고? 우리는 소형선박이고 우리는 매일 하는 거고 걔들은 쌍끌이를 해가기 때문에 배 두 척으로 예. 그물을 둘이 끌고 가면서 쌍끌이로. 이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인망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해상에서부터 바다 밑까지 한꺼번에 다 훑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수심이 한 50m 되면 한 50m 되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아가는 거네요. 예, 저 서해바다 백년 쪽엔 70m, 80m 되죠. 거기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참 큰 문제네요. 예, 예. 자, 여인태 과장님. 예.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단속이, 특히 11월 단속이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그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은 과거 해양경찰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단속이 많이 약화되지 않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올해는 불법 조업 단속 건수가 2011년 3년 전만 해도 534건인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210건, 지금 11월인데 210건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내측에서 조업하는 중고선들이 작년에 비하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고, 근데 최근에 10월 중순 이후에 조금씩 통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 하고 있지만 10월 중순과 11월 이때가 지금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지금 되면서 조직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시점을 중국 어선들이 틈탄 거네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11월 달에 단속 통계를 보면은 금년에 76척을 건거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79척을 건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단속한 데는 큰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지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육상의 정보수사 기능이 일부 경찰청으로 이관된 건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안전관리 기능이 더 보강되어 있고, 그다음 과거에 수행했던 중고선 단속 문제라든지, 그다음 해양 영토 주권, 해양 범죄 단속 같은 그런 문제는 과거 똑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셔도 될 걸로 알겠습니다. 판단됩니다. 안심을 좀 해달라는 우리 여인태 과장님 얘기신데, 자, 고정현 기자, 올해 왜 이렇게 단속 실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심지어 어민들이 사상 초유로 해상 시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여의도까지 몰려오겠다고 이런 상황이 왜 빚어지게 된 겁니까? 일단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해경이죠. 해경 쪽이 이제 인력을 이제 그쪽으로 돌렸던 이유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 중순부터 이제 꽃게잡이 처리되니까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로 이 서해에 몰려와서 이 약간의 착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 처리 시작된 거고, 지금부터 단속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현지 어민들의 피해를 가장 잘 아는 조윤선 웅진 군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현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웅진 군수,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죠? 조윤길 군수님? 예, 웅진 군수 조윤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어선에 대한 우리 어민 피해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심지어 박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중국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한 600~700척이 와가지고 우리 어장 내부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해경에서도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막아주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고 또 조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타까운 심정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또 여야 정당에도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해경도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해경의 단속 인원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경에서도 지금 우리 서해 오도선만 중국 배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동해바다, 남해 또는 흑산도 근처까지 전부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전부 다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우리 해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해경력 갖고는 좀 지금의 배 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해바다뿐만 아니라 남해바다 그리고 동해바다까지 모두 지금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점령한 상태라 이거죠. 그러니까 해경의 단속력도 지금 부족한 상태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조 군수님,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극성을 이루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 중국 어선들끼리 통화하는 내용을 우리 어선들이 들어보면은 지금 해경이 해체되니까
그 한국 어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조업을 해도 괜찮을 거다. 아하. 뭐 이런 통화를 하면서 그 집단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과거에는 이제 200~300척이 NNL을 따라서 북쪽에서 주로 조업을 하다가 야간이나 이런 때 틈타가지고 우리 어장으로 들어와서 조업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는 아주 그냥 맞바로 우리 어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예. 우리 어민들의 어떤 그 피해도 막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게 아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군수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 과장님. 예. 자, 우리 조윤선 군수, 옹진 군수도 지금 얘기가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민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엿들어 보니까, 야, 이게 우리 해경이 지금 이관되면서 제대로 단속할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안으로 더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어장을 더 많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러한 우려는 예. 어민들이라든지 국민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제가 또 우려들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9일 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출범한 이후에 예. 그 다음 날 바로 지난 20일 야간부터 21일 새벽까지 저희들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 단속을 실시한 이유는 대한민국 해경이 과거로 정부 조직 개편은 됐지만은 예. 단속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 네. 그다음에 오히려 중국 어민들에 대해서는 해경은 과거의 해경의 정부 조직 개편을 해서 혹시 단속이 느슨해질 것에는 오판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예.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기동전단을 별도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부터 현재 대행함대 4척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지금 투입해서 중국어선 조업 현장에 분포를 시켜서 예.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예. 분명히 보이는데,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모자란다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어렵사리 1년 농사 지은 거 그거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그런 사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곽 위원장님, 예. 중앙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간단히 하나 말씀해 주시죠. 중앙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그 대청도에서 태어나서 대청도에서 고기 잡고 지금까지 살아갔습니다. 네. 이제 고기를 못 잡으면 떠날 입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은 우리 조용길 군수님을 청와대로 오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조용길 군수님이 어민에 대해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간절히 부탁하고, 지금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여객선이 아침에 다니는 여객선이 또 없어집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관광객이 없으니까. 그 여객선 한 척도 없어가지고 지금 먼저 1박 2일 했는데 2박 3일 건데가 많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도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지 옹지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꼭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시청하셔가지고 우리 조용길 군수님은 정말 옹진군 살림을 해요. 어민을 많이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걸 좀 모든 것 다 대통령께서 해주시자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혹시 우리 곽윤직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위원장 울먹이는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꼭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우리 어민들의 눈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대학생들의 이색 시위가 열렸습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탈을 쓴 대학생 단체들의 손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통진당 해산이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의 통진당 해산 제소 이래 무려 13개월이 지났습니다. 헌재의 치밀한 법리에 근거한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내려질까요? 막바지에 이른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전망, 신동준 21세기 정정연구소장,
여상원 변호사, 박상용 변호사, 이광백 자유조선 방송 대표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양측 대표로 나서 추후 진술을 펼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정희 대표의 최종 진술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전부터 진행된 정부 측과 통합진보당 측의 마지막 변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통진당 측의 최종 진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정희 대표는 잠시 뒤에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의견 진술이 있었는데요.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 파괴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정과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도 그들의 활동과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해산과 더불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통진당 측은 정부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맞섰는데요. 특히 정부 측이 얘기하는 북한 추종성은 통진당 당원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를 토대로 당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마지막 변론까지 정부 측과 통진당 측이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섬이 없는 상태입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정당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민혁당의 잔존 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했는지, 마지막으로 지하혁명 조직인 아로가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지를 놓고 정부와 통진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재판정 안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밖에서도 양측 세력, 즉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단체 간의 대결이 아주 심하게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보수 측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는가 하면 김정은 얼굴에 탈을 쓴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오후에는 통진당 측 관계자들도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통진당 해산 청구 기각을 호소하던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헌재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집회 시간이 다소 엇갈리면서 보수 측과 진보 측의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 지금 우리 김민찬 기자가 양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세 가지씩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진보당의 최고 강령,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구인, 즉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장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긴 했는데 이것이 위헌적인, 실제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기 통합진보당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진보 정치지 북한식하고는 다르다. 자, 이거 어떻게? 근데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가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근데 정당 해산에 관한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법에서의 정당 해산에 관한 조문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그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근데 정당 해산에 관한 헌법 조문에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그다음 요걸 본받은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냐,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냐, 진보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 기본 질서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이게 규정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초점은 이 이념의 탈이 과연 뭐 진보냐, 뭐 사회민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념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민주적 방법을 쓰느냐, 폭압적 방법을 쓰느냐, 이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통진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의 그 스웨덴이나 이런 사회복지국가의 이념 비슷한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거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니까 사유재산, 자유경쟁 이런 걸
뭐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를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실현해야지. 어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선동, 내란 음모, 아로 이런 조직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위헌이다. 저는 이렇게 그걸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정점을 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건국 이념과 비슷하다. 김일성이가 뭐라고 했냐면 겉으로는 진보적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인데 말은 좋은데 이 북한의 건국 이념.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주장한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다. 소수 특권 층이 주인이 된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민중을 의미하면서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이 주인이 되고 특권 계층의 주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게 민중 주권주의다. 이러한 개념하고 이 통진당에서 얘기하는 또 그 전신인 민노당에서 얘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일치한다.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이념과 똑같다. 이 내용은 정당의 목적인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질서에 위반된다. 이게 이제 정부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자 신동훈 소장님 지금 여상원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통진당이 과연 말 그대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어디 북구 유럽 정도의 민주주의냐 아니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는 거냐 이게 쟁점일 것 같은데 신동훈 어떻게 지금까지 통진당이 해온 그런 행태를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기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저 북한의 길이 또 그걸 추종한 노선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김씨 3대 세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북한 인민 2,500만을 노열에 부르는 걸 합리화해주는 이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양고전을 연구한 사람인데 공자든 한비자든 뭐 손자든 말이죠. 모든 제자백가는 기본적으로 균부 균민입니다. 균부 균민. 네네. 그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불안과의 환불균. 재물이 적거나 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고르지 못한 거를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 거를 걱정해야 된다. 마르크스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플라톤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든 뭐 소크라테스 똑같은 얘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하면은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양 고전에서도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일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지금 그 북한에서 이 경우는 말만 그럴 뿐이지 인민들을 다 노예, 거지, 앵벌이 이렇게 맺는 거 아닙니까? 평안에 있는 파워 코어들만 먹고 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종하는 이거는요 이념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이거는 반세계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데는 헌법재판소가 뭘 가지고 이렇게 꿈을 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더 따지고 뭐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저기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가 진정한 어떤 평등 그런 세상을 실현한다고 모르겠는데 오히려 북한식 그런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미 박영환 씨도 김영환 씨도 전향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광 선생님 계시지만은 이런 분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난 아까 리포트에 기분 나쁜 게 왜 보수와 진보의 진보가 왜 통진당을 지지합니까? 해산하라고 지금 원하고 있어요. 종북주의자들만 해산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진보는 있어야 됩니다. 진보 속에 보수가 있고 보수 속에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날개처럼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는 이거는 국가 통치의 동서고물망론하고 대전제고 철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광백 대표님. 그래서인지 바로 이런 통진당 의원들이나 통진당 소속 여러 당원들 보면은 천안함 폭격,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또 폭격, 그리고 북한의 인권, 그리고 김일성 부자의 3대 세습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외국에서도 비판하는데 비판을 잘 안 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3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통진당에서 이런 논평을 했어요. 핵실험을 1000번 한 미국은 제재받지 않고 있는데 왜 북한만 제재하느냐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천안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부의 공식 발표는 폭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폭침인데 침몰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통진당의 공식 입장이었죠. 그리고 연평도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는 정부를 공격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양쪽을 동시에 공격하는 양비론으로 입장을 취하면서 더군다나 북한 인권이나 3대 세습 문제는 사실상 인권 문제는 외면해버렸고요. 그 3대 세습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가장 핵심 쟁점, 과연 통진당의 강령, 목적 이런 거가 뭐냐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는 너네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통진당의 해산 청구 이거는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반박을 하지 직접적으로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방어적인 목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하고 무관하고 새로운 어떤 진보 정치다. 하는 걸 명확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서민의 참정권을 진보당을 해산 청구하면은 서민이 진보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당인데 서민의 어떤 참정권을 박탈하고 이 참정권은 국가의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궤변 그런 식으로 이거 용납해주면 안 됩니다. 아니 율사들이 말이죠. 이정희 씨도 율사 아닙니까? 그 법조문 가지고 빈틈 노려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요소를 떨고 말이지 이거 국가 기강을 갖다가 완전히 뿌리부터 갉아먹는 짓거리라고. 문제는 여기서 해산 심판이 이게 헌법재판소 생긴 이후에 첫 번째 이게 최초의 재판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죠.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 이걸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서 내놓는 그 증거하고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에서 내놓는 증거하고 이게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이석기 위원의 재판이 여기에 이제 끼어드는 게 되거든요. 이석기 위원이 지금 형이 어떻게 선고됐습니까?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났습니다. 그 대신 내란 선종죄는 유죄가 났어요. 형량도 감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호재로 생각해가지고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봐라. 이게 지금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얻는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대법원 판결을 좀 기다려 봐야 한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정부에서는 어떤 카드를 내고 나왔냐. 이 지금 전신민주노동당, 민노당에서 옛날 그 당원 교육령 내부 문건으로 뭘 했냐. 지도이냐. 그렇죠. 선군 사상에 기초한 혁명적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이 선군 사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김정일의 선군 사상이죠. 그렇죠. 이게 당원 교육을 한다면 민노당 이제 통합진보당은 그러죠. 이건 민노당은 민노당인데 왜 민노당의 그러한 내용을 왜 우리 통합진보당에 연결시키느냐. 이거는 연좌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노당과 사실상 통합진보당은 연결이 돼 있고 민노당의 핵심 세력이 또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으로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 안 내리고 이렇게 꾸물대냐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이정희 대표가 자기들 이념이나 강령이 북한 거하고 같다고 공격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모든 것은 밖으로 걸어놓은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통진당의 이념 강령이 북한 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오해하셨는데 그 이념 강령을 문면만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북한의 이념을 따라 하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밖으로 내건 양두 구육일 수도 있고 지금 구육을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임무지 양두를 지금 그게 양이냐 염소냐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자, 여상원 변호사. 자, 그런데 지금 왜 신동준 소장이 빨리 안 하냐 했는데 양측에서 낸 기록이 무려 16만 7천 쪽이나 돼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00쪽씩 읽는다고 해도 334일 걸립니다. 한 페이지 빨리 읽어야 2분 안에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16시간 40분씩 읽어야 500쪽을
하루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계산해보고 어때 지금 1년 겨우 지금 좀 약간 넘어갔는데 이거 제대로 다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재판정에 쌓인 그 종이 분량만 봐도 엄청난데요. 예. 이 재판을 이게 또 욕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 2만 페이지짜리 민사 사건을 갖다가 한 달 안에 처리했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니 이게 기록 중에는요. 예. 핵심적인 게 있고 예. 그냥 주변에 그냥 불과한 그래서 자세히 안 봐도 되는 기록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다. 동어 반복도 많습니다. 예. 사실 또 증거 가치가 별로 없는 문건도 많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뛰어넘어야지. 예. 저걸 무슨 아무 하나하나 가치도 없는 걸 이 주장이라고 해서 다 읽을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예. 자, 박성현 변호사. 예. 지금 현재 예. 9명의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6명이 바로 정당 해산하라고 찬성해야만 정당이 해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9명의 재판관들의 성향으로 볼 때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다 거의 보수적인 사람들이랍니다. 예. 한 분, 지금 김희수 그 재판관님이 야당 추천한 이제 재판관님이고, 예. 또 하나는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강일원 재판관님은 여야 합의를 한 분이고, 또 유일하게 여자 재판관이 이정미 재판관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추천됐기 때문에 요 세 분의 의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예.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하나는 뭐냐,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재판소장께서 옛날 공안부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창호 재판관님이 또 검찰의 공안통이고, 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으로 뛰고 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대법원에 이석기 위원회 재판이 안 났거든요. 이게 예. 전원합의체로 넘어져 갔거든요. 예. 그래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금년 안에 하겠다라고 예. 하지만은 이게 초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고 한번 내년 1월 달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되지 합니까? 않을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거 보고서 하면은 정당 심판하는 거는 헌법재판소 고유권한인데 예. 아니 그 밑에 있는 일본 말로 시다바리 재판소입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대법원의 아니 그럼 박 변호사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 정당을 해산하는 거고, 예. 또 지금 법무부에서 뭡니까? 의원 상실, 이 가처분 신청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 상실은 법 규정에도 없는 거거든요. 내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변론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법원 재판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광백 대표님. 자, 재미교포 중에 신은미 씨 있지 않습니까? 황선 씨하고 같이 전국 토크쇼를 열고 있는 사람.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종북 논란에 휩싸인 분인데 자기 외조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대신 사죄하겠다 이런 거를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인데요. 예. 그 외조부의 악행을 대신 사죄한다 이런 제목인데 외할아버지는 과연 자신이 밀어붙였던 국가보안법이 대를 이어 천하의 몹쓸 법이 될 줄을 상상이나 해보셨을까? 아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신은미 씨의 발언 자체에는 아주 노골적인 종북 성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순수한 의도에서 정말로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발언들인지 아니면 그거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그런 순수로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참 답답해. 아니 사건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저는 율사가 아니니까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이거 신은미 씨의 행보는 황선 씨 포함해가지고 여기 길 가는 갑돌이 을순이 다 잡고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걸 보고서 종북이라 아니라면 누가 종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온전한 상식에서 판단해야지. 예. 자 오늘 박상현 변호사 오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그 공연 음란 행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죠. 왜 그랬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약식 기소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제 연수원 동기거든요. 누가요, 연수원? 김수창 전 검사장 연수원 그렇습니까? 동기인데 저는 이 사건 났을 때 김수창 전 검사장이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주지검장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이게 검찰이 하겠습니까? 이 광주 고검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환자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아니라 앞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했습니다. 6개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죠. 그리고 조금 검찰이 봐준 것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고생이 신고를 했는데 여고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거 시민위원회 과연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민위원회 결정 내용도 만장일치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 공연음란죄는 기소가 되면은 벌금 100만 원에 200만 원으로 끝납니다. 벌금보다는 이 사람 치료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제가 계속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뭐 특별한 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팔로 안으로 긋고요. 법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기의 순위열전에 또 나오는데 진문공인이라고 말이에요. 춘추시대에 두 번째의 패자 인이라는 법관이 있었어요. 자기 휘하에 관원이 잘못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죽여버렸어. 그 스스로 판결해가지고 사형죄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진문공인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부하 직원이 잘못해서 한 건데 당신 죄 없다 그러니까 법관은 이런 거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판결내서 죽었어요. 아니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그럼 백성들은 마구 잡고 말이야. 법원들 율사들 이렇게 서로 봐줍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달 경비원 분신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근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신 사건으로 아파트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성과 애도보다 전원 해고로 응답한 그 아파트 주민을 향한 비난이 거셉니다. 그런데요, 이 한 아파트 주민만을 비판할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아파트 관리 법령, 그리고 연계 근로계약과 관련된 허술한 규정들이 그에 앞선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을 가진 자들의 사악한 문제로 또는 선과 악의 대립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그렇다는 무책임한 일반화로 환원해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태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 아까 김수창 지검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처분을 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검찰, 경찰이 일반인, 서민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똑같은 잣대로 기소를 해줬느냐 이걸 통렬히 반성해 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내세워도 아무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다 징역형 받고 이럽니다. 왜 검사장이라고